네, 자주자주TV 시청자 여러분, 반미. 여기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바로 전쟁기념관 앞입니다. 용산 게리슨이라고 부르던 그 기지를 한번 함께 걸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 손님이 계십니다. 뿅!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반미. 저는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진보당 후보 송명수입니다. 자주자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미. 약간 쑥스러운 면이 있죠? 용산기지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메인 포스트 공부하고 오셨구만요. 그리고 하나 어디죠? 사우스 네, 포스트입니다.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이 메인 포스트 쪽부터 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네. 합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 기억하십니까? 역사 공부하셨던 거? 완전 추억의 이모군란. 네. 그때 그거를 진압하려고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게 용산기지래요. 더 놀라운 것은 미군이 반환된 기지의 오염을 책임져라 라고 미군한테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만 쓴 거 아니다 왜 우리만 책임지냐라고 심지어 70년간 썼으면서 기존 병력의 고작 5%가 100만 평 이상 부지를 점령하고 있는 용산기지. 저 게이트 문처럼 시민에게도 어서 활짝 열리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지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쵸? 몰랐던 것들도 많으셨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 다 그때그때 공부하고 아니 가면 많이 알려주세요. 가서 네, 아니면 정말 그냥 진짜 현장에서 실천하시는 당원분들 이야기 듣는 게 이렇게 확 꽂히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더 절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왜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뭐 머리로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걷는 것도 그런 과정이면 좋겠네요. 네네. 90년대까지 미군 전용 택시인 아리랑 택시 부지로 쓰였던 용산구청. 그 바로 앞 옥사평역 지하에 조성된 지하예술정원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용산의 역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 후보님 공약 중에도 집 사용권, 네. 용산기지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하겠다라고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온전한 기지 반환과 미군의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는 이제 시민들의 참여와 이런 것들로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부동산 격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기서부터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시작을 해서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집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에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넓은 땅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일부 부지는 집사용권으로 사용하고 일부 부지는 뭐 가족, 역사, 뭐 환경, 생태, 공원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지도 있고. 네. 녹사평역 1번 출구 쪽으로 지금 왔습니다. 저는 저런 거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아, 무단 출입 금지요? 의견이 지키고 있어요. 경비경 그런 거 때문에도 많고. 나쁜 기분을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해 주셨네요. 예. 낙서도 해주시고. 네. 예술을 해주셨어요. 누군가 해방 직후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해방촌으로 향합니다. 21번 게이트가 보이네요. 이 등산리본 같이 아. 기지 벽에다가 붙이고 네. 하거든요. 이렇게. 이 해방촌에는 또 일제시대 때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을 전쟁의 신으로 모시는 신사참배하는 그 신사가 여기. 그래서 여기 무슨 108계단인가 계단이 높이 있는데 신사로 향하는 계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일대가 옛날엔 다 판자촌으로 약간 되어 있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친 기지 담벼락과 철조망, 낡은 군인 아파트와 해방교회 등 이 땅의 오랜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트럼프 행정부 내내 시달렸는데 마침내 타결을 봤습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주한미군 주둔비. 네. 이번에 또 어마어마하게 올렸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 되고 뭐 합리적 협상은커녕
퍼달라는 대로 다 퍼주고 엊그저께 블링컨 내한을 했는데 쿼드 플러스 참여 압박이 있는데 쿼드 플러스도 사실은 중국 견제하는데 그러니까요. 같이 동참해라는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짜 전 세계에 교훈을 준 거잖아요. 그런 전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재난이 어떻게 인류한테 닥칠 수 있을지를 보여준 경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뭐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연대를 할지 이래야 되는데 네 편 내 편 나누고 쟤네랑 우리랑 싸우니까 너 내 편 해라 이런 기준과 관점에 끌려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궐선거 시작하자마자 자주적 관점이 있는 시장 후보가 나온다면 용산 미군기지 문제를 꼭 같이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도 방송 출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요? 거긴 자주적 관점이 없어. 개발하겠다고 막. 다행이네. 그래서 그냥 어렵게 성사가 예, 됐네요. 송영수 후보님만 모시고 영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광입니다. 지금 용산고교 앞 사거리에서 쭉 직진하고 있는데 왼쪽 부지가 미 대사관이 들어서려고 하는 부지, 캠프 코이너라고 하는 부지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 용산공원을 만든다고 해놓고 그 입구나 다름없는 쪽에 대사관이 생기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막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사관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들을 뭐 보호하거나 보호하고. 우리나라 대사관도 뭐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정도 역할만 하고 그 정도 기능만 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역할이나 자기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옮기겠다. 부지도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관점,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138년 더 지나면 150년 동안 외국 군대가 점령했던 거를 우리가 돌려받은 건데 거기에 또 외국 나라의 대사관이 있다는 거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연구에 착공에 들어가겠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벌써 한진 본사 바로 옆이 캠프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발견된 캠프킴 앞입니다. 특히 용산기지에서는 94건의 오염 발생이 있었는데 다이옥신이 나온 건 여기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10만 분의 1이나 100만 분의 1이 나와야 기준 허가가 되는데 100분의 2가 나온 거죠. 즐김에 리본을 하나 달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전쟁기념관 앞을 출발해서 캠프킴 기지까지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님과 함께 걸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2시간 넘게 걸었는데도 일부밖에 못 돌아볼 정도로 서울 한복판에 정말 넓게 자리를 하고 있었고 진짜 미군 기지 담벼락 바로 옆에 주거시설, 뭐 상업시설이 다 있는 걸 보면 사람들 생활에 진짜 밀접하게 있었구나. 몸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소중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시장에 당선되셔도 우리 방송 한번 나와주시겠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대국민 약속. 네네, 대국민 당선되면 당연히. 네.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반미 외치면서 네네네. 하나, 둘, 셋, 반미. 반미. 끝까지 볼 줄은. 오늘 용산기지가 넓은 만큼 12,531걸음 걸었습니다. 40년 정도.